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건들이 크게 두 가지였죠. 먼저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것과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좁은 의미 문건들이 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공부했거든요. 이제부터 표현들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표현들이는 근본이 문건들입니다. 다시 표현들이는 근본이 문건들이다. 근데 표현들이가 성립하면 마치 육권들이처럼 본인이 그 행위를 이행한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권대리죠. 근데 협의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지만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냥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이 그 행위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무튼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표현대리는 본인이 그 행위를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이제 5억짜리 부동산인데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드릴 거 좀 없어요. 우리 병을 만나서 엑셀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권이죠. 현명에서 이게 대리, 무권대리라 둘 간의 원칙 무효입니다. 무효죠. 그럼 둘 다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매매가를 보니까 이걸 7억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7억 매매는 갑과 병 누구한테 유리하죠? 갑이죠. 근데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은 이행하면 좋겠죠. 그럼 본인은 무권들이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무권들이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7억이 이행하는 거죠. 그럼 병은 7억을 줘야 되고 갑은 5억짜리 넘기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3억에 매매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럼 3억 매매는 갑과 병 누구에게 유리하죠? 병에게 유리하죠. 근데 무효니까 이행하지 않습니다. 병은 이행하면 좋겠죠. 그때 병이 표현대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립되면 본인이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3억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원래 무효인데 본인에게 유리하면 뭐 하는 거죠? 본인은 추임. 상대방이 유리하면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정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에게 불리하거든요. 근데 갑은 이거 하지도 않았죠. 하지도 않았는데 갑이 책임지려면 갑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항상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갑이 이 행위를 책임질 만한 뭔가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자 이럴 때만 적용돼요. 다시 우리에게 대리권 준범인데 우리 병을 만나서 3억에 매매했죠.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자 우리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없죠. 근데 누가 봐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이 있다. 누가 봐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병이 그 외관을 신뢰했다. 이걸 병이 믿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 말이 선의무과실입니다. 그럼 뭘 몰랐다는 거죠? 이걸 믿는 바람에 사실은 대리권이 없는데 이걸 믿는 바람에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과실없다는 거죠. 그럼 병은 갑에게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병이 이걸 믿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직 못합니다.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잘못. 갑은 아무 잘못 없죠. 우리 위조 전가 시범이라 갑의 모든 소리를 완벽히 위조하고 누구나 믿겠죠. 그래도 갑은 잘못 없거든요. 아직은 표현들이 주장 못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에게 드릴 거 없는데 있는 듯한 외관이 있죠. 그 외관을 갑이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 대리권도 없는데 그 외관 제공에 왜 원인을 제공해요? 갑이 원인 제공한 것을 병이 믿었잖아요. 그럼 갑은 책임져도 싸죠? 잘못했잖아요. 그때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외관 형성에 본인이 원인 제공했죠. 그 유형을 법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가끔 한 줄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오늘은 126조만 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그냥 3월달에 가볍게 그냥 스치듯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이 매매했잖아요. 병이 다시 정에게 매매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표현들이 성립 시기 그럼 뭐든지 판단식은 행위 당시예요. 행위 당시.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이게 무권대리죠. 뭐든지 행위 당시예요. 그럼 이 당시는 병밖에 없었죠. 정 없었죠. 그러니까
행위 당시 있었던 직접 상대방만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권들이 아니죠. 이웃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득자는 표현들이 주장할 수 없다. 이때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모든 표현들이 공통점. 이 세 가지 모든 표현들이 공통점은 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고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표현들이 공통점입니다. 그럼 이제 126쪽 하는 겁니다. 일단 책을 확인해 볼게요. 자, 책은 139페이지 오세요. 책은 139페이지. 이제 01번 의에서 파랑색 1번 표현 대리란 있죠. 자, 보세요.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자, 외관 동그라미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외관 형성에 관해 일정한 책임 동그라미 책임이 원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 가로쳐 보세요. 본래는 무권 대리이지만 가로 다음 이를 자 신뢰 동그라미 신뢰에서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 보시고 제일 밑에 심화학습 있습니까? 그건 좀 이따 볼 거예요. 책을 넘깁니다. 자, 141페이지 141 표현들이 종류에서 1번은 3월달입니다. 넘어가요. 143페이지 네모 2번 고난을 온 표현들이 그게 126조죠. 시험이 그게 나옵니다. 작년에도 정답으로 나왔고. 자, 126조 보세요. 여러분 책에 밑줄하세요. 여러분 책에. 자, 책에 밑줄. 대리인이 그 고난 왜니까 무권 대리예요. 왜 법률행위 한 경우에 지금까지 무권 대리. 다음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동그라미.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까지 사설을 끊어요. 그럼 지금까지 표현들이 성립했다. 그 뒤에 본인은 어떻게 한다? 본인은 그 행위, 그 무권 대리 행위에서 책임을 진다. 책임 있다 이행한다는 거죠. 책에 찾겠습니까? 그럼 칠판으로 오세요. 자, 예를 들면 갑이 우리에게 나 대신 은행 가서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저당 설정이 필요한 등기 서류와 인감을 다 줬겠죠. 근데 우리 그거 가지고 은행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만나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다 넘겨버렸어요. 이전 등기. 자, 그럼 우리 실제로 한 행위가 저당권 설정입니까? 매매입니까? 우리 실제로 한 게 매매죠. 그러면 매매할 권한이 있어요? 없으니까 이게 무권대리예요. 그럼 둘 간의 무효라 병등기 무효가 됩니다. 무효죠? 근데 병은 이걸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우리 뻔히 금매로 싸게 팔았을 거니까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표현대리를 정합니다. 자, 을은 매매할 권한 없는데 자 보세요. 저당권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그게 거의 똑같거든요. 따라서 병이 보기에 우리 매매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들이 인정됩니다. 그럼 인정된다면 이걸 갑이 책임지니까 결국 등기가 유효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인정 안 돼요.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갑이 이걸 책임지니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권한을 넘었잖아요. 이게 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럼 자, 권한을 놓은 표현들을 설명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요건이 용어에 다 써 있습니다. 첫째, 뭔가 권한이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 단 그 권한을 넘었죠? 그게 권한을 유월했다. 그 대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현명은 했어야 돼요. 대리니까. 그리고 권한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다음 표현대리는 원래 무권대리인데 자, 겉으로 나타나기에 정당한 대리 행위처럼 보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을 때 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성립합니다. 그럼 자, 우리 시험이니까. 자, 표현들이 엄청 어렵거든요. 이건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시험은 아주 쉬워요. 시험은 자, 그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떤 게 표현대리에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가?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대법원은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다 된다. 법률 행위라면 뭐든지 다 인정해줘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라면 법률 행위를 대리하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면 뭐든지 다 인정해줍니다. 사실행위 아니에요. 사실행위는 대리 못하니까 법률 행위라면 다 인정해줘요. 예를 들면 법정 대리권도 된다, 복 대리권도 된다, 뭔지 몰라도 일상가사 대리권도 된다, 뭐든지 다 돼요. 심지어는 사자 권한도 된다. 그리고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선이만 복대리인 권한도 된다. 아무튼 뭐든지 된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면 무조건 틀려요. 99%. 그리고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무조건 만다. 99%. 그래서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순간 표현들이 엄청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그럼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대리 행위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해야 된가? 이것도 대법원이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판례냐면 자, 갑이 의뢰에게 나 대신 등기하라고 등기 신청권을 수여했어요. 그럼 등기에 필요한 인감이라든가 등기 서류를 다 줬겠죠. 그럼 우리는 그거 가지고 등기소를 가야겠죠. 근데 우리 자기 채권자 병을 찾아가서 병 앞으로 등기해버립니다.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오늘까지 돈 안 주면 땅에 묻어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사채업자에게 등기를 넘겨버렸습니다. 그걸 대물변제했다. 돈 대신 물건으로 대신 변제했단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그리고 갑 이름이 현명했죠. 그럼 우리 실제로 한 행위가 대물변제죠. 그럼 이거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무권대리예요. 그럼 둘 간에 무효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무효. 이것도 무효가 돼요. 자, 그럼 병은 을을 잡아 죽인 게 나을까요? 이걸 유효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유효로 바뀌면 돈도 생기고 사람 죽일 필요 없죠. 유효로 바뀌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병이 표현대리를 주장해봐요. 그때 첫째 논점. 그럼 우리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게 등기 신청권은 등기 공무원,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그럼 이것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 행위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사법상이거든요. 그럼 기본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전혀 다르죠. 그래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을은 대물을 변제할 권한 없는데 병이 보기에 대물을 변제할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정해 줍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시험은 결과는 구체적 안 물어봐요. 그냥 있으면 있다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죠. 성립되면 갑이 이걸 책임지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것 두 개를 제일 잘 냅니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는 안 물어봐요. 그럼 이 판례 수백 개고 남 집안일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것 두 개를 내는 겁니다. 이걸 하는 순간 표현대리가 엄청 쉬워져요. 그럼 책에서 체크합니다. 자, 143페이지. 아까 126조 밑에 파랑색 1번 의 있죠? 의 밑에 세 줄만 체크하세요. 파랑색 2번 성립 요건, 이 세 가지가 성립 요건이죠? 양가로 1번 제목에 기본 대리권 동그라미. 그럼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자, 첫째 줄에 의무 대리권 동그라미. 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권 동그라미. 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놓은 변제에 성립할 수 있다. 즉 의무 대리권, 법정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2번 부부간의 자 일상가사 대리권 동그라미.
뭔지 몰라도 무조건 된다.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일상가사 대리랑 부부간의 일상가사는 대리권을 안 줬더라도 법에서 인정해줘요. 이 부부간의 일상가사는 서로 대리권 안 줬더라도 법에서 그냥 인정해줍니다. 부부간에 싸워서 3일간 말 안 해요. 그럼 대리권 같은 안 줬겠죠. 그래도 일상가사는 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된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서는 자 보세요. 2번에서는 여섯째 줄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2번은 밑으로 여섯째 줄에 파란색 글씨로 판례는 보입니까? 거기 밑줄. 판례는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동그라미 칩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동그라미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문제된 행위에 상대방에게 특별수권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 사유가 존재하면 126조 표현들이 인정한다. 그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으니까 성립한다. 그 말입니다. 넘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그럼 3번은 다섯째 줄 중간에 파란색 글씨 보여요? 3번 다섯째 중간에 파란색 거기 가로쳐요. 자, 가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까지 가로.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된다. 그 다음 그 행위자가 자 사자 동그라미 사자 심부름꾼 사자라고 하더라도 밑줄 했죠? 그 아랫줄 중간쯤에 민법이 있어요. 민법 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 흠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가 무조건 다 된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서 제목에 공법상 대리권 동그라미 무조건 된다 이거예요. 이거 등기신용권. 그럼 이제 동그라미 5번은 넷째 줄에 이때 있어요. 그 다음부터 밑줄. 자, 가로쳐요. 등기신청이라는 공법상 행위를 기본 대리권에서 이와 동종이 아닌 전혀 별개의 종류에 해당하는 가로칩니다. 사법행위인 대물변제 한 경우에도 표현이 인정할 수 있다. 여기입니다. 예. 동종에서 유효하지 않아요. 다음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있습니까? 양가로 2번. 자, 고난을 초월하여 유효한 대리행위 할 것 그랬죠? 자, 잠깐 이 책을 이건 좀 이따 보는 게 낫겠네. 차라리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양가로 3번 제3자 상대방에게 자 정당한 이유 동그라미. 그럼 1번 정당한 이유에서 기억 있죠? 기억은 5줄 다 묶어요. 첫째 줄에 선이 무과실 동그라미. 아까 처음에 했죠? 모든 표현들이는 신뢰가 다 선이 무과실. 상대방이 외관을 신뢰했죠? 모든 표현들이는 신뢰가 다 선이 무과실을 했습니다. 그러게.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14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항상 행위 당시예요. 자, 밑줄 하세요. 정당한 이유의 전부 유무는 가로칩니다.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의 당시까지 가로 모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가로쳐요. 이후 사정 이후 사정은 구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4번 제3자 표현들이 주장할 제3자란 자 126조의 상대방은 가로칩니다. 125조 및 129조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로 표현들의 행위의 자 동그라미 직접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만 가리킨다. 상대방으로부터 전득자 동그라미 전득자가 데리고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는 때도 126조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했어요.
모든 표현들의 공통점은 병,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이유사정 고려하지 않죠. 전득자청은 주장할 수 없다고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3번 적용 범위가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이무들이 법정들이 복들이 모두 적용된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무들의권도 된다, 법정들의권도 된다, 복들의권도 된다, 다 결국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그럼 지금까지 일단 120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일단 시험에 잘 나온 거 다 했어요. 이제 하나 빼먹은 거. 자, 139페이지 앞으로 오세요. 139페이지. 139페이지. 중간에 심학습이라고 파란색 박스에 있나요? 좀 이따 한다 했죠? 그럼 자, 제목 보세요. 심학습에 표현들이 핵심 쟁점 써 있습니까? 그럼 앞에 모든 써요. 모든 표현들이 핵심 쟁점. 125, 126, 129 다 똑같아요. 모든 표현들이. 이제 칠판으로 오세요. 이제 모든 표현들입니다. 첫째, 표현들이는 원래 뭐라 그랬죠? 무권들이죠. 무권들이. 따라서 자,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가 유권대리만 주장합니다. 유권대리만 주장하면 무권대리 속하는 표현들이 이건 주장한 바 없죠. 유권대리만 주장하니까 이건 주장한 바 없죠. 그러면 이건 이 주장에 포함되지 않겠죠. 따라서 법원은 유권대리만 주장하면 유권대리만 판단합니다. 이거 주장한 적 없죠. 따라서 표현대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변론주의라고 그래.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해요. 이런 거 주장하지 않았죠. 전혀 않았죠? 그럼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한다? 변론주의.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 이걸 지금 주장해야 되거든요. 이걸 주장해야 되는데 주장 안 해요. 그럼 판사는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르쳐줘도 안 돼요. 그걸 변론주의. 그럼 판사는 답답해 미치겠죠. 아니 당사자들이 이걸 주장해야 되는데 주장 안 하면 가르쳐줘도 안 돼, 판단하면 안 돼. 판사가 답답해 죽겠죠. 그럼 무덤까지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판사가 빨리 죽어요. 속병 답답해 죽어 빨리 죽어 해서 되게 판사가 빨리 죽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과실상계란 말 들어봤나요? 과실상계. 이거 교통사고에서 과실 6대4, 7대3 나누죠. 그럼 6대4로 왜 나와요? 6대4로? 돈 때문에. 그래서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처럼 손해배상액 돈을 산정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를 이행합니까? 손해배상합니까? 본인이 무권대리를 책임지는 거죠. 이행하는 거죠. 손해배상이 아니니까 표현대리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만큼 책임을 깎는 거 없어요. 전적인 책임입니다. 자, 세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또 무권대리지만 마치 유권대리처럼 그 행위를 이행하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그럼 책임지려면 잡으세요. 대리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표현이 대리권 없다는 거거든요. 하면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표현대리가 되는 겁니다. 유효해야 이걸 이행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행위가 무효라면 그건 애초에 표현대리 아니에요. 무효인데 이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만약에 행위가 103조 무효라면 죽어도 이행할 수 없죠. 행위가 104조 무효도 이행할 수 없죠. 기타 행위가 강행규정 위반 무효여도 이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라는 개념 자체가 대리권만 없죠. 나머지는 완전 유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행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 확정 무효가 되세요. 그럼 무효는 이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표현대리란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야 이행하는 겁니다. 대립구만 없는 거예요. 행위가 무효라면 애초의 표현들이 아닙니다. 자, 책에 체크합니다. 자, 139페이지. 아까 심화학습의 1번. 표현들이는 족보가 뭐다? 무권대리다. 동그라미 1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 속한다. 밑으로 둘째 줄 중간쯤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찾았습니까? 이 둘째 줄 중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지게 되는데, 자, 이는까지 밑줄. 그럼 그 아랫줄 중간에 파란색 글씨 밑줄. 자, 가로쳐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무권대리인데 그냥 책임만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2번 잘 봐요. 2번 첫째 줄 제일 끝에 표현대리가 성립 밑줄. 다시 2번 첫째 줄 제일 끝에 표현대리가 성립 밑줄.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가로쳐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가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랫줄 따라서 따로 표현대리 조항이 없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다. 그리고 빨리 죽는다 했어요. 자, 밑에 2번은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한다 했죠? 본인은 추인한다 했어요. 밑에 1번이 있죠? 1번 세 줄 다 체크, 주의까지 세 줄 다 체크 다 했습니다.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3번. 표현들에서 과실상계 동그라미 허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 다음 본래급부를 본인이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2번.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해서 동그라칩니다. 전적인 책임 동그라미. 책임을 제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 과실상계 동그라미. 법률 유추 적용하여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 그 말이 과실상계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깎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4번. 표현대리에도 현명 동그라미 현명주의 적용된다. 아랫줄. 표현대리도 대리 형태를 가지므로 본의를 위한 것임을 현명히 이루어진다. 즉 대리관계가 즉 표시되어야, 즉 현명하여야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된다. 거기까지 봐요. 다음 밑에 5번. 표현대리는 대리행위가 자 유효 동그라미 유효한 걸 전제로한다. 여기요. 유효의 표현대리예요. 그래서 자 그 아랫줄, 바로 아랫줄.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법 기반으로 자 무효 동그라미. 이게 이제 토지거래과제 강행법 기반 무효 그 얘거든요. 무효인 경우에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강행법 기반하는 대리행위에서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경우에는 그 아랫줄 표현들에 적용할 수 없다. 그 아랫줄 예컨대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되는 때는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 2번은 일단 밑줄이라서 밑줄. 2번은 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을 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회 재산을 교회 대표자가 가로쳐봐요. 총회 결의 없이 임으로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인 경우에도 이 처분 행위는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고 표현들이 준용 적용할 수 없다. 물권에서 하시겠지만 이건 총유고 총유는 물권법이라 강행규정이에요. 이게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도 강행규정 위반 무효. 동그라미 2번도 나중에 하겠지만 강행규정 위반 무효. 지금까지 표현들 효과를 보셨죠? 그럼 자 145페이지 오세요. 145페이지. 그 상단에
양괄호 2번 있죠? 아까 제가 하려다 말았잖아. 하려다가 이거 지금 하고 하려고요.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럼 자, 양괄호 2번, 예, 동그라미 1번. 표현들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들의 행위 자체가 유효동그라미 유효한 걸 전제로 한다. 밑으로 둘째 줄 따라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자 무효동그라미 무효의 경우는 표현들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그 첫째 그 두 줄 체크하세요. 아까 똑같아요. 허가제. 둘째도 세 줄만 체크. 아까 똑같아요. 총유 사원총의 결의 반복되는 겁니다. 모든 팬들이 공통점이니까. 그래서 오늘 대리는 상당히 내용 어렵지만 특히 표현들이 어려운데 시험에 나올 것 정해 있다. 몇 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1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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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큰 3번 표현들이 효과 써 있습니까? 가로 열고 125조 오늘 한 126조 125조 자 공통 동그라미. 그럼 써요. 139페이지 심화학습. 공통이 뭐라 쓴다? 139페이지 심화학습. 아까 다 했잖아요. 심화학습 여기. 모든 공통상. 그래서 우리가 모든 썼죠? 그럼 밑에 파란색 1번. 거기 세 줄만 체크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 대리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거 많았죠? 다음 주에는 조건기한과 물권을 하겠습니다. 진도 밀리면 안 됩니다. 복습은 반드시 3번 이상. 그래야 3월부터 쉬워지고 2차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은 민법은 꼭 3번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